이 전기차를 굴러가게 하는 2차 전지의 핵심 요소 바로 리튬이죠. 전 세계가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지만 자원 빈국이 누리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리튬 채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과학이지 시간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허철호 광물자원연구본부장과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질련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국내 12개 리튬 유망 광상, 그러니까 리튬이 많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경북 울진 그리고 충북 단양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울진하고 단양에 리튬이 얼마나 그럼 묻혀 있는 건지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보통 리튬의 함량을 품위로 보통 나타내는데, 네. 예, 그 울진 같은 경우는 리튬 산화물 기준으로 해서 네. 한 0.2% 정도, 네. 그리고 또 단양은 예, 리튬 산화물 기준으로 한 0.15% 정도 나왔는데요.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균을 해서 0.2%, 0.15%를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함량입니다. 네, 이게 좀 높게 나온 지역이 있고 낮게 나온 지역이 있을 텐데, 예. 높게 나온 지역은 얼마까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높게 나온 지역은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자료를 보면은 네. 리튬 산화물 한 4.7%까지 나온 네.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품위를 말할 때는 항상 그 평균 가장 낮은 값부터 높은 것까지 평균을 구해서 네. 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평균 함량은 이제 0.2%고 현재까지 지금 아마 보통 매장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매장량을 네.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추를 해봐야 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시추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네. 예. 평균 품위가 0.2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 경제성이 있는 건지 사실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리튬이 저희가 일반적인 광물과 비교해서 리튬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네. 이 암석형 리튬 광산으로 제일 큰 게 네. 서호주에 있는 이제 그린 부시라는 그런 광산인데요. 네, 네. 그린 부시 광산이 지금 리튬 품위로만 보면 리튬 산화물 품위로만 보면 네. 한 2.1%가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매장량만 확보된다고 한다면 네, 네. 리튬 산화물 기준으로 네. 한 0.2% 이상이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기준이 0.2%입니다. 예. 그러면 울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중국 기준을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경제성이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예, 지금 사실 경제성을 네.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네, 제가 네. 이제 그런 매장량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매장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추를 해야 되고 근데 네, 아직까지 네. 시추를 한 상태는 아니고 시추 전 단계까지의 모든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그런 광물자원 탐사는 다 수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추만 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추 작업,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 이 부분을 파악하려면 시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럼 지질련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저희는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네, 네.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네. 그런 광물자원 탐사를 해서 자원량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이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네. 그 예산 안에서 다 이제 탐사 시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아직 예산이 확보된 상태도 아니고 시추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얼마 정도 후면 이게 경제성이 있다 없다가 좀 판가름이 나는 겁니까? 여기서 보통 리튬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네.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그 운영되고 있는 그 100개 광업 프로젝트를 그 분석한 결과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리튬 암석형 리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야외에서 리튬 광물을 확인하고 네. 나중에 생산까지 가는데 네. 짧게는 한 4, 5년, 네. 길게는 한 7, 8년이 걸린다고 네. 지금 이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희도 이제 시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네, 예, 네.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마 그런 네. 프로세스로 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질 관련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 좀 저희가 최고 기대치, 그리고 최저 기대치 뭐 이렇게 좀 뭐 추정을 해 본다면 실제 이게 채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뭐 네, 네. 그 반복되는 답변이지만은 네, 네. 이게 이제 일단
그 매장량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건 네. 아마 탐사 시추를 통해서 그 자원량을 평가한 후에나 네, 그거는 네.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럼 리튬이 좀 어떤 광물인지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리튬이 전혀 생산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전량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리튬 뭐 하얀 석유로도 불리잖아요. 예, 예. 리튬은 어떤 광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리튬은 지금 이제 그 국내의 경우에는 그 지금 네. 울진에 이제 보암광산이라는 광산이 있는데 네, 과거에 1945년부터 1963년까지 한 18년 동안 네. 간헐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주 뭐 양은 많지 않지만 최고란 그런 기록이 있고요. 네, 네. 거기에서 나오는 리튬 광물은 저희가 이제 레피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네. 약간 보라 색깔을 띠는 그런 광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리튬 광물은 그런 레피돌라이트라는 보라색을 띠는 광물이고 네, 네. 지금 이제 서주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부시 네, 광산 네. 같은 경우는 이 리튬 광물이 레피돌라이트가 아니고 스포듐이라고 해서 네, 또 네. 다른 그런 광물로 나옵니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거의 한 124종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리튬을 포함한 광물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이게 리튬을 찾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이 이제 저희가 페그마타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네. 굉장히 결정이 큰 화강암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모든 페그마타이트가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확률이 0.1%거든요. 한 1000개 찾아야 1개 정도 리튬이 들어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예산 확보부터 이 경제성 분석까지 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